오늘날의 판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해졌습니다. 판매 시장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일즈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처럼 상품을 팔고 나면 그만인 시대는 끝이 난 셈이죠. 이제 세일즈맨은 자신의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고 자신의 성과를 발휘하는 사업가가 되면서 고객과 함께 윈윈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세일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일즈는 참 매력적인 일입니다. 열정을 쏟는 만큼 반드시 대가가 돌아오고 늘 생동감이 넘치는 직업이죠. 그러나 세일즈는 우리 사회에서 다소 천시되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일즈맨이 하는 일 역시 대부분 남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세일즈맨들은 불행히도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일즈맨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단한 연구와 노력 없이 그저 적당히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태도로는 세일즈가 가져다주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일즈란 필요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잠재된 필요를 발굴해내서 상품을 파는 것이 세일즈입니다. 따라서 세일즈맨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잠재된 필요와 욕구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세일즈맨은 상품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바로 세일즈맨 자신의 인격을 팔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다루는 사업가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관계 전문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일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세일즈맨들은 매력적인 그런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직업 세일즈.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직업에 갈등을 느끼는 세일즈맨들이 적지 않은데요. 영업적인 이제 종사를 하게 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뭐 친척분들이랑 만나는 자리에 갔었을 때 그냥 저 아드님이 뭐 하십니까? 얘기했을 때 보면서 다닌다 이런 얘기를 선뜻 자신 있게 좀 얘기를 못한다 라고 할 때 좀 얼버무리실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주변은 이럴까? 그랬을 때 조금 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할까요? 세일즈맨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세일즈 접근 단계, 즉 고객과의 첫 만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세일즈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떨리기도 많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났을 때 제 상품에 대한 어떤 확실한 메리트를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거절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습관이 한 가지가 있다면 고객을 만날 때 미리 만날 장소 30분 전에 미리 도착을 좀 해서 연습을 좀 하고요. 솔직히 지금 떨리면 떨린다 그 얘기하고 긴장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객한테도 편안함을 더 들 수 있고 고객도 그것이 좀 편안하다 그리고 좀 얼굴에 미소를 좀 띄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일즈 담당자라면 누구나 고객과의 첫 만남에 어려움을 느낄 텐데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세일즈맨들이 고객과의 첫 만남, 즉 세일즈 접근 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는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 30초 안에 판가름이 납니다. 처음 30초 안에 호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의 성공 여부가 50% 정도는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얻는 것이야말로 제품 자체의 중요성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일즈 접근 단계에서는 호감을 유도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호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사전 약속을 하는 방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일즈맨들이 고객에게 접근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세일즈맨 자신이나 고객이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 약속을 할 때부터 최대한 긴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가 좋으십니까? 내일이 좋으시겠습니까? 모레가 좋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또 내일 10시쯤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일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찾아뵈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훨씬 덜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때는 허락을 받는 화법도 필요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5분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 상대방의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무엇을 물을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죠. 예전에 한 외국의 대형 담배 회사 광고 수주를 앞두고 어느 작은 광고회사의 영업 담당자는 그 담배 회사의 회장이 과연 어떤 점이 우리 회사에 궁금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회장을 만났을 때 그 회장 또한 그 광고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걸 미리 준비해서 그걸 서로 확인한 순간 서로 간에 많은 호감을 갖게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몇 가지 미리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복장이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스럽지 않은지 또는 불편하지는 않은지 알아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호주머니에 명함을 잘 넣어두었는지 처음에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객과의 만남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할 때 고객은 그런 세일즈맨에게 성실함과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인간적인 호감이 세일즈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이 됩니다. 고객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고객을 만나기 전 올바른 모습을 만나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죠. 예. 고객과 미팅 약속을 하려나 본데요. 예, 제가 그러면 찾아뵙고 5분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내일이 좋으시겠습니까? 모레가 좋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모레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찾아뵈면 어떨까요? 고객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약속 시간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고 있죠. 사전 약속을 마친 후에는 방문할 고객의 입장이 되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답변을 생각해 보고요. 방문 전에는 명함을 잘 챙겼는지, 또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는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미팅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죠. 실제 세일즈맨들 중에도 고객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준비로 고객의 호감을 유도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역회사에 다니시는 분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분은 영어를
상시 쓰는 걸 즐겨하시고 영어회화에 아주 취미를 붙이신 분이에요.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도 되시기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하시겠든 어쨌든 영어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제가 원래 상담 도중에는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런 딴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제 친구한테, 외국 사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제가 그 고객을 만날 시간쯤에서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연주를 한 겁니다. 처음 만나서 많은 대화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서로 릴렉스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지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연출된 전화를 받고 이제 전화를 끊으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유사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쉽게 동일감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었죠. 성실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 그것이 바로 고객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유도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고객을 만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호감을 잘 유도했다고 해도 실제로 고객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호감은 유지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도 그런 입장일 것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느 판매왕의 경우에 고객에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라도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상대와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건강인지, 재테크인지 등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것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가면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국내 어느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판매 실적을 자랑하는 어떤 판매 보험사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이 주로 상대하는 고객은 시장 상인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판매 담당자는 그 시장 상인들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보험 상품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상인들이 가장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우리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됩니까 했을 때 대부분 한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상인분들은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됩니까 하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만 보기 때문이라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 상인들에게 아이들은 대단히 소중하면서도 너무나 미안한 그런 상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판매원은 시장 상인들의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공감하는 화법을 사용한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고객과 첫 만남을 가졌을 때 호감을 유도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방문해 주신 건 고마운데 내가 이번에 새로 대출을 냈거든요. 그래서 요즘 상당히 형편이 힘든데. 그러실 거예요. 부장님 때가 가장 힘들 세대라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세대면 집도 장만해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렇다고 다 보내는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고, 어떻게 젊은 양반이 잘 아시네. 제 아는 친지분들이 부장님 연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막 제가 힘들 지경이라고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감을 표현하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이 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 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부장님이 사고가 났을 때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벌써 약속드린 5분이 지나버렸네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죠, 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부장님의 라이프 사이클을 준비해왔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첫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부장님 연세가 여기쯤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부장님이 퇴직하실 때쯤이면 요 정도실 거라고요. 맞아요. 나도 이때가 제일 걱정이 돼요. 예, 부장님 같은 분들이 퇴직 후 걱정이 제일 크시더라고요. 상대의 관심 분야를 미리 파악해서 그에 관한 대화를 이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보험이 부장님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보험을 들게 되면 한 달 불임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아, 부장님이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부장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뽑았습니다. 어휴, 준비 많이 하셨네. 여기 보시면 불입금이 예상 질문 리스트를 활용하는군요. 그럼 고객과의 첫 만남을 잘못 이끌었던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객 만나는데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금 긴장을 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긴장을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담배를 한 대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5분 전에 그 고객분과 미팅하기로 하고 그 사무실에 방문했었을 때 물론 업무는 진행은 계속 되었죠.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결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큰 낭패를 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배 한 대 피웠다는 그 부분이 고객한테는 사실 큰 에티켓으로서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라다 보니까 사실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사실 담배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주 사소로운 담배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 낭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짧은 시간 안에 호감을 유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호감이 형성됐다면 세일즈의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세일즈맨은 그럴 때 그 제품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설득을 하고 유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제품이 가져다 줄 유익함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옆 사무실에 가보니까 복사기가 고장이 잦아서 어려움이 많으시던데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간접적인 질문도 좋고요. A와 B라는 제품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비교 질문도 효과적입니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직원들이 잘 선택했다고 하겠죠? 라고 욕망을 유도하는 질문도 관심을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질문과 함께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도록 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 방법은 고객의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업 담당자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85%나 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일즈맨들은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때 고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적절히 감정이입을 하고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메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상대의 말이 끝나면은 그것을 요약해서 상대방한테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제품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 기업에서는 영업 담당자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3분 동안에 제대로 제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세일즈 담당자에게 절대 필요한 세일즈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세일즈맨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해주는 일입니다. 무조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고객 스스로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세일즈라는 의도를 상대방이 못 느끼게 하는 것. 이와 함께 결정권자는 바로 고객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지금 당장 제품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제품에 대해 차츰 관심을 갖게 되고 제품의 필요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볼까요? 요즘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많이 힘드시죠? 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해요. 뭐 사회 나가서 따로 할 일도 없고. 솔직히 사모님도 같이 일을 하셨으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요. 맞벌이 하는 젊은 분들 보니까 부럽긴 하더만. 근데 혼자 가정경제 전담하시려면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근데 내가 가장이긴 한데 혼자서 부담을 하니. 하긴 이러다가 몸이라도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요. 가장으로서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시죠? 힘든 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애들 커져가고 집은 좁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새로 대출을 해서 집을 샀잖아요. 애들이 정말 좋아했겠네요. 그럼 좋아하지요. 각자 방 하나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거 보니까 찡하기도 하고 또 한편 뿌듯하더라고요.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하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40, 50대 직장인들에 대한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퇴직 후의 경제력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요. 나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부장님께는 특별히 이 보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험기간이 종신이라서 한 번은 받을 수 있고요. 60대가 넘으면 상속보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선택 특약만 잘하시면 이것저것 보험 할 것 없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이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요? 어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종신보험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사모님과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후 고객이 관심을 보이자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최종 결정은 고객에게 있음을 말해주는군요. 그렇다면 우리 세일즈맨들은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소중히 여기는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낸다든지 요즘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꺼낸다든지 그리고 해서 어떤 돈에 민감한 문제가 돈이잖아요. 어떤 요즘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과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그런 당연한 궁금증을 유발시킨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과 상품과 이렇게 연계를 시키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적용되는 다양한 범위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대화를 유도를 해야겠죠. 인간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 바로 세일즈 접근의 성공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세일즈 접근 단계의 스킬, 즉 호감과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기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일즈란 구매자보다는 오히려 세일즈맨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나의 일은 결코 자랑스럽지 못하다.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세일즈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킬들을 습득해 나갈 때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인간적인 호감을 유도하는 스킬인데요. 사전 약속을 할 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허락받는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방문하기 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스킬인데요. 이때는 질문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제품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간결하게 설명해야 하고요. 고객 스스로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세일즈라는 의도를 희석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유명한 호텔 체인의 설립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의무가 물건을 파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세일즈맨이 있다면 그는 확실히 잘못되었다. 물건을 파는 것은 세일즈맨이 해야 할 두 가지 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덜 중요한 일이다. 그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고객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일즈맨에게 사람을 사귀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세일즈맨을 인간관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세일즈, 그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세일즈라는 직업이 아주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